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제 7주차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의 기초 7주차는 이제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고요. R 실습을 해볼 텐데 R 실습에서는 이제 R을 활용해서 결측값과 이상값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R을 활용해서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법, R을 활용해서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워크스페이스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두이달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장에서는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한번 제가 미리 한번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한번 다시 리셋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 여기 이제 7장의 스크립트를 이제 보시면 먼저 썸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면은 데이터 결측을 정제하는 거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보통은 이제 제거와 대체를 하는데 이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리는 나와 있지는 않고 코드상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 변수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 특히 이 핵심이 여기 na.rm equal t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결측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아웃라이어를 이제 탐색하는 방법. 보통 표를 이용해서, 빈도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혹은 이제 박스 플랫을 이용해서 탐색적 자료 분석의 시각화 방법인 박스 플랫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 수염, 아래 수염 값을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를 탐색하는 방법, 그 탐색을 한 다음에 결측이 있으면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결측으로 처리를 하고 결측으로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거할 거냐 대체할 거냐는 이제 결측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때까지 실주차 오면서 함수, 데이터 패키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 EDA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거쳐왔는데 이 통계에서 가장 큰 난제가 이제 데이터 이 클리닝 중에 미싱 데이터,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냐죠.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데이터 프레임 할 때 R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다뤘었는데 이제 그때 다루지 않았던 방법 중에는 결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한 모든 문항에 응답을 안 한 분도 있지만 이제 특정한 문항 물론 이제 해당 없어서 응답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실수로 응답을 안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R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NA, not available 약자인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숫자든 문자든 곁다운표 없이 동일하게 대문자로 NA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결측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2차원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용하고 1차원 데이터 입력하는 시함수 이렇게 구성이 됐고 쉼표로 구성이 돼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나 봤더니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입력하지 않았던 성별에는 세 번째 학생이 결측이요. 점수에는 다섯 번째 학생이 결측인 게 잘 입력이 됐는데
제가 일일이 이거를 이제 카운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결칙인지 아닌지를 탐색해 보는 함수가 is.na. is는 이제 우리 3인칭일 때 의문문 결칙이니 is na. 그래서 결칙 na not available 하니 그래서 is.na. 그다음에 이제 df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8번. 그리고 이제 9번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작을 때는 여기 true가 결칙이거든요. 세 번째가 성별에서는 결칙이고 점수에서는 다섯 번째가 결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내가 이거를 일일이 세봐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테이블. 테이블을 봤더니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가 true가 몇 개인가요? 두 개. 그래서 빈도분포표를 봤더니 결칙은 총 두 개네. 여기까지가 이제 탐색이에요. 여러분들이 탐색을 잘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처리를,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 제거하고 대체 방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거를 하려고 할 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변수당 제거를 할 거냐, 전체 데이터에서 제거를 할 거냐. 이제 10번은 변수당 제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변수의 결칙이 몇 개 있는지. 성별에는 하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점수에도 하나가 있었어. 근데 아예 모르겠어. 이건 그냥 무시하고 평균 구해보고 싶어. 근데 평균도 not available. 합계를 구해보고 싶고 합계도 not available. 자, 우리가 왜 결측을 탐색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합계가 구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 가공. 내가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변수만 뽑겠다. 하는 게 이제 데이터 가공인데 그때 사용했던 패키지가 디플레어 R, 디플레어 R을 이용을 해서 19번 같은 경우 특정한 변수, 여기선 점수에 해당하는 그것만 한번 데이터를 뽑겠다. 필터 뽑았더니 한 명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그런 결칙을 뺀 데이터. 그럴 때는 똑같아 보이는 대로 똑같아 보이죠? 중간에 뭐가 있느냐? 느낌표, 이게 이제 부정의 뜻이에요. not.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하면은 스코어에서는 결측이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만 이렇게 뽑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최종 데이터로 만들려면 22번처럼 최종 데이터로 이렇게 할당을 시키는 게 이게 정말 R에서 유용한 기능이에요. 결과를 다시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당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칙이 제거된 거죠. No missing. DF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missing이 없는 거.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평균, 드디어 이제 평균 구할 수가 있고 합계, 드디어 우리 합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깔끔하게 처음부터 모든 변수에 결칙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제거하고 불성실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응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적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DF 데이터에서 AND 조건을 쓰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을 써서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만 쓴 건데 변수가 많으면 이제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에서도 결칙이 아닌 거 AND, 성별에서도 결칙이 아닌 거 AND에서 걔만 뽑아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이제 뽑아봐라. 그래서 여기서도 뭐 새로운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여기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한 거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결측이 다 제거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함수인데 NA하고 오밋은 이제 삭제하라 빼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단어를 써면 이렇게 어렵게 이제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엔드 써가지고 쓸 수 있는데 변수가 막 100개야. 그럴 때 내가 저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NA.omit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변수 중에 결칙이 하나도 없는 데이터,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칙이 왜 난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설문조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표집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집을 한 건데, 내가 임의로 표본의 케이스를 삭제하면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자료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NA.omit을 쓴 방법보다는 특정한 변수의 결칙이 있을 때 그 케이스만 빼는 방법.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is.na 결칙이니 물어보고 필터 함수 쓰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다. 그냥 알아서 네가 좀 빼달라 하는 게 바로 요 방법이에요. na.remove equal t로 하면은 결칙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빼고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 평균하고 합계 구하고자 하는 건데 평균 합계 구할 때 네가 그냥 알아서 빼서 평균 구해줘, 합계 구해줘. 아주 쉬운 방법이죠. 예,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또 편하다. 자, 37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결칙이 아닌데 결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7번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 그 37번 데이터, 37번째 줄 데이터를 보시면 원래는 결칙이 하나도 없어요. 결칙이 하나도 없는데 이 중에 특정한 변수에 여기서 이제 매스라는 변수에다가 결칙을 넣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칙을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지만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3번 수학 점수의 3번 i와 8번 i와 15번 i 점수는 결칙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중괄호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식이에요. 결칙은 NA니까 그 NA를 할당시키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결칙을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NA를 할당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칙을 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수학만 여기 3번, 8번 보이시나요? 15번 학생이 결칙이야. 이거를 무시하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안 구해지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na.rm equal true t를 적용하면 쉽게 결측이 제거된 상태에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 이번은 우리가 11주차에 기술 통계할 때 다시 다룰 텐데 기술 통계에서는 집중 경량해서 평균 구하고 합계 구하고 중앙치 구하고 그래서 요거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미인 함수 쓰고 특정한 이제 데이터, 이그잼이라는 데이터에 매스라는 변수에서 NA, missing은 빼라. 이렇게 해서 52번을 쓰시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인데 실제로는 앞에서도 우리 조사 연구에 표본의 대표성 얘기를 했잖아요. 표본의 대표성 관점에서 결측이라고 해가지고 걔를 삭제하면 나중에 우리 표본의 크기, 이제 통계에서 검정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정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케이스를 함부로 빼는 거를 조사 연구도 그렇고 통계에서 되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소개할 때 이제 제거는 매혹적이면서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되게 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은데 위험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제안하는 방법은 대체를 해야 된다. 그 대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만약에 이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평균으로 대체. 근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편포일 때는 중앙값으로 대체.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변수를 같이 수집해 가지고 그 변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을 가지고 대체하는데 예측한 값을 한 번만 가지고 대체하는 거를 단일 대체, Single Imputation, SI라고 부르고 그 값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5번에서 10번 구한 다음에 그 5번에서 10번 구한 값의 평균과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다중대체 Multiple Imputation에서 MI 대문자로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라서 MI까지는 나가지는 않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평균 대체 평균 대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54번에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의미는 뭐다? if else 만약에 수학 이그잼 데이터 중에 수학 데이터가 결측이 있으면 이 수학의 평균값이 그래서 우리 52번의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52번의 평균값 구한 의미가 평균을 먼저 구해보고 55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55로 대체하고 별칙이 아닌 거는 else는 그냥 원 데이터 그대로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다시 할당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앞에서 몇 번이 결칙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5번하고 여기서 보시면 3번, 8번, 15번이었네요. 3번, 8번, 15번이 원래 결칙이었는데 그 자리에 평균값인 55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칙이 있니? 결칙이니? 물어봤더니 다 false.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를 봤더니 원래 있던 3번 자리, 8번 자리, 15번 자리에 55. 이게 이제 정규 분포일 때는 우리 11주 차에 기술 통계 나올 때 다룰 텐데 정규 분포일 때는 이렇게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게 좀 더 데이터를 살리는 길이고 정규 분포가 아니고 비대칭 편포일 때는 중앙값을 구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좋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은 55랑 좀 더 근접해 가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룰 중에 뭐 전체 데이터 중에 5% 이하면 제거를 하고 5%가 넘어가면은 대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데이터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결측, 우리 통계 가장 큰 난제를 할 수 있는 결측을 처리하고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웃라이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면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면 존재하지만 어떤 데가 회귀 모형이나 이런 특정한 예측 모형을 적용하고자 할 때 너무 극단값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이 책에서는 입력 오류를 아웃라이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63번 줄에 있는 아웃라이어는 실제로는 입력 오류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 성별은 1과 2로 되어 있는데 3이 있어서 얘는 입력 오류고 점수도 1부터 5까지 있는 게 정상인데 6, 이거는 입력 오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입력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제 원 설문지가 있는 경우는 원 설문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다시 수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 데이터인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찾아볼 원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결측 처리 방법처럼 제거하는 방법 좀 아쉽죠. 물론 이제 결측 처리 방법에는 제거만 있는 게 아니라 대체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평균 중앙값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측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 이렇게 65번 보면은 아웃라이어인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급한 마음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특히 이제 과제하고 저도 보고서 쓸 때 급한 마음으로 막 이제 데이터 코딩하고 파생 변수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뽑아내고 바로 결과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측까지는 처리했는데 아웃라이어를 처리 안 했는데 결과 봤더니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결과를 이제 해석하려고 막 논문도 찾아보고 막 상반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아웃라이어 입력 오류였는데 리커로트 오간 쪽도였는데 뭐 5인데 이제 3과 4가 동시에 들어가 34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당하지 않음이 6으로 보통 코딩하는데 6으로 돼 있는데 얘는 빼고 분석했는데 6을 그대로 놔두고 분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차분하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산 정상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요 아웃라이어까지 특히 입력 오류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입력 오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빈도분포 표 테이블 이용해서 원래 3이 등장하면 안 되는데 스코어에는 6이 등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꼭꼭 하나씩 한번 탐색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3인 경우는 여기서는 일단 결측으로 if else 이용해서 결측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초과인 경우도 결측으로 초과를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일단 이제 결측인 거 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빼는 방법 아까 배웠었죠? na.omit이용하면 한 번에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필터 이용을 하고 바로 이제 성별에 따라서 평균 구하는 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성별이 1일 때 수학 평균이 4, 성별이 2일 때 수학 평균이 3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데이터, MPG, 리얼 데이터 gg플라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진짜 결측, 진짜 아웃라이어. 원래는 존재해요. 234개 입력 오류가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값인데 내가 예측 모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너무 극단값. 극단값은 좀 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존 뚜키가 하지 않았던 박스 플랫의 윗수염과 아랫수염 얘기죠. 그래서 박스 플랫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윗수염, 여기가 50%, 75%, 굵은 선이 50%, 요 밑에 박스가 25%, 이 밑에가 아랫수염.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1, 2, 3, 4, 5 이거의 값을 보는 이제 코드가 89번이에요. 그래서 89번을 봤더니 이렇게 원래는 존재하는데 원래는 고속도로 연비 중에 12도 안 나오는 차가 있어요. 12도 안 나오는 차가 12도 안 나오는 차도 있고 37이 넘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에 해당되는 차는 18이 나오고 50% 중앙값은 24가 나오고 75%는 27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 존재하지만 12도 안 나와? 걔는 내가 차를 살 때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2 미만은 고려하지 않고 또는 버티컬 바죠. 37이 넘어가는 것도 너는 고려하지 않을 거야. 어떤 모형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걔네는 결축을 일단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결측이 몇 개인지 테이블로 카운트 해봤더니 몇 개인가요? 몇 개죠? 네, 3개가 결측으로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라이브 방식, 전륜, 후륜, 사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균 연비를 한번 고속도로 평균 연비를 보고자 했더니
그래도 이제 전륜차들이 좋기는 하더라.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측은 먼저 탐색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탐색은 테이블 함수하고 EGNA 함수 이용하면 탐색을 해볼 수가 있다. 결측의 처리 방법에는 대체, 제거와 대체 방법이 있는데, 제거 방법은 필터 함수 이용해서 부정을 하면은 이렇게 제거가 되고, 걔를 not missing으로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변수당 제거할 수도 있고 모든 이제 케이스에서 깔끔한 데이터 만드는 방법도 있다. 물론 NA.omit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쉬운 방법은 NA.RMT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게 결측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아웃라이어도 똑같이 탐색은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입력 오류가인 경우는 얘도 이제 제거와 대체가 있는데 이렇게 if else 이용해서 결측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아웃라이어는 존재하지만 극단값으로 보는 거. 그거는 우리 탐색적 자료 분석에 박스 플랫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그 작아서 안 보이는 에러가 뜬 거죠. 이렇게 박스 플랫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극단값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측을 처리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7장은 이제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결측값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법 한번 살펴봤고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까지 좀 마무리 실습을 해보시고 이제 대망의 드디어 이제 8장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